이전 영상까지 계획 설계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평면, 인면 계획의 진행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인테리어와 외장 재료의 선정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건축 시뮬레이션이라는 주제로 투시도와 모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인테리어와 외장 재료 선정 과정에서는 건축 CG가 적극적으로 사용됩니다. 바로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2, 3층 임대 세대를 바로 한번 볼게요. 평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관으로 들어와서 신발장이 있고요. 이렇게 현관문을 열자마자 바로 실내가 보이지 않고 한번 이렇게 시선을 차단했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면은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이제 안방이 있습니다. 복향 안방, 그리고 전면에 발코니, 그리고 이건 실외기실을 따로 두어서 실외기가 보기 싫게 이렇게 매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PS, 그리고 실외기실 앞이니까 그릴 처리를 했고요. 공용 화장실, 샤워부스, 변기, 세면기, 그리고 다용도실. 요게 사실은 주방하고 좀 붙어 있어야지 좋은데 지금 이렇게 길게 평면이 형성됨에 따라서 주방하고 다용도실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다용도실 안에 세탁기와 보일러, 그리고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허리쯤에 작은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요, 장식장, 냉장고는 요즘 대형이기 때문에 꼭 정확한 사이즈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싱크대, 그리고 우리 평면 컨셉에서 제일 중요한 전면, 주생활 공간을 전면에 배치 시켰죠. 거실과 식당이 전면에 제일 좋은 남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러한 평면 계획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동원해서 실제 인테리어가 어떻게 보일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이번에는 콥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인테리어에서도 컨셉 설정이 중요해요. 인테리어 컨셉 설정을 하고 회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임대세대 인테리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임대세대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이 전면 거실과 주방, 식당 이 공간이죠. 그리고 사이에 이렇게 가벽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에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죠. 여기 보시면은 인테리어에서는 그 가구들을 다 배치를 시키고 조명도 배치시키고 이 건물을, 이 주택을 사용할 때 배치되는, 구성이 되는 요소를 다 세팅을 해서 봐야지 제대로 느낌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한 요소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인테리어 컨셉에 따라서 다 설정을 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게 2D 평면이고요. 3D로 한번 볼게요. 3D로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궁금했던 그 거실과 주방 쪽이고요. 여기가 여기 작은 방, 그리고 여기 안방, 그리고 다용도실, 공용 화장실, 현관, 주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요소들을 배치를 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실제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서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볼게요. 자, 현관에서 바로 한번 순차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이 평면도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공용 계단실에서 한번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신발장이 있죠. 여기 신발장.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바로 이 실내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벽을 세웠고요. 여기다 그림이라든지 또 코디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돌면은 쭉 저 거실 끝과 식당이 보이죠. 이런 느낌이 나겠죠. 지금 현관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안방을 한번 쭉 돌아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한번 더 볼게요. 여기 안방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옷장이 있고요. 침대, 발코니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가서 여기는 이제 그 시래기 공간. 그래서 그릴 시래기가 여기 놓일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는 여기를 막았는데요. 시래기 실을 하나 뒀는데 그것까지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안방을 지켜봤고요. 다시 쭉 나가 볼게요. 화장실 쪽으로, 공용 화장실 쪽으로 는 공용 화장실 볼 수 있죠. 여러가지 회의를 결과 색톤을 정했는데요. 물론 이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또 실제 시공할 때 또 한번 협의를 해서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런 느낌, 이런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쭉 내려와서 이제 다용도실 한번 볼까요? 다용도실은 미닫이 문을 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안쪽에 보일러가 있고요. 자, 작은 방을 들어오면은 침대가 있고 옷장이 있고 애들 책상이 있죠. 여기는 장식장, 여기 보이죠? 장식장 이렇게 있고, 항상 인테리어에서 주방 쪽에서 중요한 이 냉장고, 아주 대형이죠. 요즘에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충분한 냉장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인테리어 임대세대 인테리어에서 중요한 부분인 메인 공간인 거실과 주방, 식당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딱 이런 느낌이죠. 이 상가주택의 임대세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땅이 좀 크고 작은 경우가 있지만은 우리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그 땅들은 대체로 한 70평에서 80평 사이입니다. 작은 거는 70평 이하도 있죠. 그래서 그 임대세대들이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임대세대 규모에 비해서 이 넓은, 지금 보면은 거실하고 주방, 식당 이 폭이 6m에 가깝죠. 이런 공간이 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평면 컨셉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평면 컨셉에서 이 전면 공간에 메인실들을 좀 넓게 배치를 하자.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나죠. 이렇게 예상됩니다. 이런 느낌이 예상이 돼요. 식당이고 거실 쭉 가볼까요? 자, 거실 끝에서 주방 쪽을 쳐다보면요, 이런 느낌이 날 거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좀 더 와닿죠. 일반인들은 더군다나 이렇게 평면을 보고 어떤 공간이 펼쳐질지를 예상하는 것은 좀 무리죠. 그래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은 파악하기가 쉽죠. 다시 이렇게 나가 볼게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해도 거실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 시뮬레이션도 계획안을 가지고 만든 시뮬레이션이라서 실제로 이제 시공될 때는 또 조금씩 바뀌죠. 제가 계획 설계와 실 설계의 차이를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했는데요. 계획 설계는 계획 설계일 뿐이죠. 이제 실시 설계에서 실제로 좀 더 사실적으로 그 내용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계획 설계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설계가 아주 중요하다.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2, 3층 임대세대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노렸는데요. 이렇게 끝에서 보면요, 쭉 길게 이렇게 펼쳐져 있죠. 이 끝에서 보면 이렇게 좀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건물 집의 규모보다 조금 크게 보이도록 해봤어요. 쭉 펼쳐져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느낌 좀 오나요? 지금까지 임대세대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봤고요. 주인세대를 한번 볼까요? 4층 주인세대 평면들을 다시 한번 보면요, 현관으로 들어와서 양쪽에 신발장이 있고, 위쪽에 침의실, 쭉 내려와서 아일랜드, 다용도실, 주방, 그리고 식당, 이렇게 틀어서 가면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실, 수납 공간, 수납장들, 그리고 거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와서 안방,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공용 화장실, 여기 작은 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소스가 좀 한정적이라서 좀 현관문이 촌스럽지만요, 한번 공간감을 느낀다는 의미에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신발장이 위치해 있죠. 그리고 하나 들어와서 여기는 침의실, 오디오실입니다. 주인이 오디오를 좋아했어요. 오디오 침의실 보고 계세요. 쭉 돌아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도 좀 특화된 공간이죠. 이렇게 해서 아일랜드가 여기 위치해 있고요. 상부장이 없는 최종적 상부장이 없는 싱크대로 바뀌었는데요. 여기 지금은 상부장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간이 확 넓어지죠. 지금 인테리어에서는 이렇게 틀어서 쫙 들어올 때, 이쯤 들어왔을 때 여기서부터 공간이 확 넓어집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와서 쭉 진행되면서 확 넓어지죠. 이렇게 들면서 여기서부터 쫙 넓어지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식당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금 있다가 여기 실제로 지어졌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실제 시공된 사진을 보면은 대충 이 공간감이 느껴진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어요. 재밌는 자료가
될 겁니다. 지금은 시뮬레이션 공간을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획에서 제일 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거실 공간입니다. 천정고가 높은, 이렇게 보면은 천정고가 높은 거실, 상부가 오픈되어 있죠. 식당도 상부가 오픈되어 있어서 이쪽 공간이 가장 큰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끔 했습니다. 있고요. 거실을 쭉 끝에서 바라볼게요.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 나죠. 조금 있다가 이제 렌더링 되어 있는 투시도도 한번 볼게요. 지금은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경계, 가벽, 이걸 열게 되면은 이제 공간이 크게 되죠. 이 가벽을 원래는 의도는 쫙 이렇게 열어 제칠 수 있게끔 의도를 했는데요. 또 실제 시공할 땐 좀 바뀌었어요. 자, 여기 수납장들 여기 있죠. 수납장들. 그래서 날아가 올라가는 계단, 안방을 들어가 볼까요? 한번 여기 아트월, 거실 상부 아트월. 자, 안방으로 이렇게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옷장들이 있고, 예다지 문으로 파우더 룸과 드레스룸, 그리고 안방, 화장실 공간이 나오죠. 이렇게. 다시 빠져나가 볼게요. 그리고 공용 화장실과 작은 방을 볼게요. 여기도 수납 공간, 여기 수납 공간, 그리고 공용 화장실. 욕조를 설치를 했어요. 공용 화장실에는, 주인 집에는. 그리고 작은 방,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쪽 복도 끝에서 봐볼까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임대 세대와 주인 세대를 렌더링으로 표현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더 전문적인 렌더링을 통해서 느낌을 한번 볼게요. 임대 세대 현관 쪽에서 주방, 거실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현관에서 이쪽으로 바라본 모습이에요. 네, 이쪽으로 주방 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식당을 바라본 모습이고, 거실을 바라본 모습이죠.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식당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주방, 식당에서 이렇게 현관 쪽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여기는 안방이고요. 여기는 이제 공용 화장실, 여기는 다용도실, 작은 방. 이런 느낌이 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인 세대 렌더링된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현관 쪽에서 요 현관 쪽에서 주방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식당에서 주방 쪽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식당 상부도 전전고를 높였죠. 그리고 우리 집 주인집의 가장 메인 공간인 거실 공간입니다. 상부가 오픈돼서 여기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다락으로 올라가면 다락 난간이 있습니다. 여기 다락이고요. 여기 다락 측면에 여기 다락 방이 생기죠. 제가 계획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금도 계획 설계 과정을 보고 있는데요. 평면 설계, 입면 설계, 인테리어, 그리고 인테리어 CG까지. 이 다음 볼 영상은 흔하지 않는 자료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료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인테리어 CG를 하고 공간을 예상했죠. 그런데 실제로 지어졌어도 그렇게 보일까요? 바로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드릴 수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실제로 직접 지었고 그래서 같은 비슷한 뷰에서 계획하고 CG를 했는 그 이미지, 그 공간감이 그대로 느껴지냐 하는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고 평소에 궁금하기도 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2, 3층 임대세부터 왼쪽이 인테리어 계획에서 예상한 CG 투시도이고요. 오른쪽이 실제 시공된 시공 사진입니다. 공간감이 계획한 대로 거의 느껴지나요? 제가 보기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디테일들은 조금씩 다르죠.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이제 거실 쪽에서 주방을 바라본 예상 인테리어 투시도이고요. 실제로 시공된 시공 사진입니다. 이것도 공간감은 거의 느껴지죠. 물론 지금처럼 경량 칸막이에 대한 디테일은 바뀌었습니다. 지금 왼쪽 투시도는 계획 설계안만 가지고 만드는 투시도이고요. 오른쪽에 시공 사진은 계획 설계 다음 이제 CC 설계 부분이 있죠. CC 설계를 거쳐서 만들어진 사진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계획 설계에 잡혀져 있는 공간이 완전히 바뀌진 않아요. CC 설계로 넘어가서 디테일이 좀 더 보강이 되는 거죠. 다른 장면도 한번 볼까요? 이게 주방에서 현관 쪽을 바라본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만들어지고 지어진다 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특히 계획 설계를 할 때 공간이나 형태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쉬운 부분을 계속 스터디를 통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러한 아쉬운 부분을 양보를 할 때가 있어요. CC 설계나 시공에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여전히 어김없이 시공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여전히 아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 설계를 할 때도 실제 시공이 이제 그 돈이 많이 드는 시공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꼭 생각하고 타협하거나 양보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은 설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지어집니다. 네, 주임집도 마찬가지로 왼쪽이 인테리어에서 예상한 CG 투시도이고요. 오른쪽이 실제로 시공된 사진입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쓴 그 거실 부분입니다.
높은 수직감을 강조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테일은 당연히 조금 다르죠. 또 달라야 하고요. 그러나 공간감은 예상한 공간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부분도 볼까요? 거실에서 다락을 바라본 부분인데요. 예, 지금처럼 다락 내부 창도 거의 비슷하죠. 난간도 계획한 대로 비슷하고요. 이런 이제 붙박이장은 계획에서는 있었지만은 실제 시공할 때는 없어졌어요. 또 다른 부분, 주방 부분을 한번 볼게요. 주방 부분. 높은 천정, 주방도 높은 천정을 가지고 있죠. 사이 경량 칸막이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디테일이. 그리고 계획 시에는 상부장이 있었는데 상부장이 없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또 다른 부분을 볼까요? 예, 현관에 들어와서 주방 쪽을 바라본 모습이죠. 현관을 들어와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 오른쪽 사진은 약간 시점을 낮춰서 찍었어요. 왼쪽 투시도는 눈높이가 조금 높고요. 실제 시공 사진을 좀 더 볼게요. 예, 높은 거실 공간이죠. 그리고 다락에서도 계획한 느낌 그대로 나고 있어요. 이거는 안방. 예, 이쪽에 넣은 느낌이 수직 공간감을 느낄 수 있죠. 실제 인테리어 계획과 시공 사진을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인테리어에 이어서 우리 건물의 외장 재료 되게 중요하죠. 외장 재료를 선정하는 과정을 한번 또 볼게요. 여기에서도 여전히 건축 CG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네, 처음 볼 것은 화려하지 않고 그냥 화이트, 깨끗한 화이트 외장재입니다. 이렇게 하면 형태가 강조가 되죠. 아주 기본 외장재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은 벽돌 좀 확대를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하기 좋을 것 같네요. 아까 봤던 화이트 계열 외장재, 요거는 밝은 계열 아이보리 계열의 벽돌, 요거는 시멘트 판넬, 세라믹 판넬 계열의 판넬 외장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은 같은 저 벽돌이라도 좀 회색 계열의 벽돌일 경우, 그 다음은 좀 천연 재료, 천연 나무 외장재입니다. 이건 좀 평범한 이제 붉은 벽돌 계열이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같은 벽돌이지만 조금 재질이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를 여러 경우를 검토를 해 봤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은 밝은 벽돌 재질로 가기로 했어요. 이렇게 좀 밝은, 지금 약간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요. 깨끗한 밝은 벽돌 내장재로 가기로 했습니다. 좀 전과 같이 실제로 지어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재밌는 비교가 되겠죠? 네, 왼쪽이 우리가 웨이브 투시도 CG 투시도를 통해서 정한 외장재이고요. 또 그 예상한 외관이고, 오른쪽이 실제로 지어진 사진입니다. 시공 사진. 여기도 여전히 그 형태의 느낌은 당연히 비슷하게 찾아가지만요, 디테일은 조금씩 달라졌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창문이 생겼고요. 그리고 그 보조 외장재, 강조 외장재 위치가 조금 달라졌죠. 이렇게. 그래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형태의 느낌은 거의 찾아갔죠. 그러면은 형태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드론 촬영을 했어요. 드론 촬영을 한 자료를 한번 볼게요. 비하이브 상가주택의 완성된 드론 영상 촬영과 계획안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계획안이고요, 오른쪽이 드론 촬영 영상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찍었죠. 지붕 모양이 보이고 있고요. 네, 비하이브 상가주택은 모던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형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더욱더 계획안과 완공된 건물이 매칭이 같을 수밖에 없죠. 이제 전면을 또 보게 되면요, 왼쪽에 있는 계획안을 보면서 영상을 보시면은 비교가 확 되죠. 계획안대로 지어져 있는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매스 느낌이 계획안과 같은지. 비하이브 상가주택에서 그 외장을 밝은 벽돌, 아이보리 밝은 벽돌로 한 이유는요, 매스가 워낙 단순하고 모던해서 재료를 좀 밝게 가는 게 좋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고요. 벽돌이 아이보리 밝은 색이고, 또 매지도 벽돌 건물에서 매지가 중요한데요, 매지도 벽돌 색과 맞췄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는 거의 한 그 재료처럼 느껴지게, 판넬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일수록 매스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모던하고 깔끔하게 하되 재료의 질감, 톤을 조정해서 그 건물을 돋보이게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고 있는 이 톤 그대로 현장에 가도 느껴집니다. 주변과 이 비하이브 주택, 상가주택의 이 톤 자체가 훨씬 더 높죠. 지금 위에서 드론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밝기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이레벨에서 봐도 이 정도 밝기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든 주변 건물보다 오히려 이렇게 깔끔하고 모던한 건물, 또 재료로 밝게 쓰고 한 건물이 더 눈에 띌 수 있죠.
시공 과정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나올 텐데요. 그때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하고, 오늘은 계획안이 실제로 지어졌을 때 그러한 느낌이 나느냐를 보기 위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총 7편의 영상을 통해서 계획 설계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설계 과정입니다.